자, 저번 시간에 사실 저희가 자동합계 부분은 했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서 합계를 구할 땐 내가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셀에 커서를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홈 탭에 보시면 오른쪽에 자동합계라고 있습니다. 이 자동합계를 눌러주시면 sum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점점점 표시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더해져서 계산이 돼서 나오게 돼요. 자, 맞으면 엔터 치시면 이렇게. 그럼 얘를 이제 옆으로 끌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요거 한 번만 해보세요. 합계를 찍고 여기 홈 탭에 자동합계 sum 나오면 여기 범위 맞나 보고 맞으면 엔터. 안 어렵죠? 합계 하나만 구할 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성과급도 구할 거니까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면은 쉽게 성과급이 구해집니다. 지금 썸에 보니까 C5에서부터 C7까지 이 영역을 더해라 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를 옆으로 끌면 얘가 D5에서부터 D7로 바뀌어요. 이게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상대참조. 상대참조는 행과 열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밑으로 끌면 밑으로 한 칸씩 이동되고 옆으로 끌면 옆으로 한 칸씩 이동이 되더라 라고 했었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합계를 구하려면 이쪽도 합계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얘를 지울게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 합계를 구해야 될 때는 아예 이렇게 범위를 잡아보실래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합계랑 총급액의 합계 범위를 다 잡은 거죠. 이대로 자동합계를 누르면 범위 잡아서 자동합계, 범위 잡아서 자동합계, 자동합계가 양옆으로 다 구해집니다. 평균을 구할 셀인 요 C9셀을 찍어주세요. 클릭. C9셀을 클릭하셨나요? 자, 그러면 홈 탭의 자동합계 옆에 보시면 세모가 있어요. 이 세모를 눌러서 평균을 누르시면 average라는 함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범위를 보시면 기본급만 더해야 되는데 기본급만 평균 내야 되는데 밑에 합계까지 평균을 내놨어요. 왜냐면 이 엑셀이라는 애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딱 이것만 보고 아 여기까지를 평균을 내는 거구나 라고 얘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요 판매 일부 기본급의 평균을 낼 거니까 이 안에서 마우스를 끌어서 범위를 다시 잡아주시면 돼요. 엔터. 그러고 얘를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어서 채워줍니다. 자, 밑에 평균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C14셀 여기 평균 찍는데 커서를 찍어주시고 똑같아요. 홈 탭의 자동합계 옆에 세모 해서 평균을 클릭. 얘가 엉뚱하게 잡을 거예요. 왜냐면 원래 근처에 있는 애들을 합계 내거나 평균 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평균 범위인 요 판매 2부 기본급 범위만 잡아주시고 엔터. 그런 후에 얘를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면 되죠. 자, 이제 밑에 평균도 한번 구해볼게요. 커서를 찍고 홈 탭에 자동합계 옆에 세모 평균을 구할 거니까 평균을 클릭. 범위가 엉뚱하게 잡혀도 내가 원하는 범위인 요 기본급 판매 3부 범위를 잡아주신 후에 엔터. 그리고 이거를 클릭하고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어주세요. 자, 이렇게 구해보시면 됩니다. 이 밑에 이 시트명을 일단 더블 클릭해서 자동합계 사원급여 현황으로 할게요. 여기를 따닥 하고 사원급여 현황 하고 엔터 치시면 사원급여 현황으로 이렇게 시트명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번을 할 건데요. 8번은 더 쉬워요. 자, 셀에 이동하고 복사하는 부분을 연습할 거라 데이터를 먼저 적어 주시는데 지금 여기서는 A열의 열너비를 제가 1로 바꿔봤어요. 그래서 한번 오래간만에 열너비 바꾸는 거 한번 더 해볼게요. 자, A열 열머리글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열 너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전에 직접 끌어서 조절을 했지만 내가 딱 주고 싶은 사이즈를 줄 때는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너비에서 값을 1로 설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줄 수가 있어요. 자, A열 줄여보신 분들은 이제 내용 적으시면 돼요. 관리비가 45,000원으로 동일하죠? 그럼 그냥 끌면 돼요. 숫자 셀은 셀 하나만 있을 때 채우기 핸들로 끌면 복사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수도료랑 전기료는 어떤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적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셀의 이동과 복사. 이 셀의 이동과 복사는 사실 편집할 때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작성하실 때 잠깐 실수하셨던 경우를 제가 발견을 했었는데요. 국제를 적고 엔터를 한 번 더 치다 보니까 부국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하셨나요? 일일이 하나씩 다시 작성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쵸? 근데요, 이렇게 데이터가 밑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데이터의 위치가 바뀌었거나 했을 때는요, 간단하게 범위를 잡고 이 범위 가장자리로 가보세요. 마우스를 범위 가장자리로 가면은 이렇게 셀 경계선을 끌어서 이동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일이 다 적을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자료를 옮겨줄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지금 이 데이터에서 보면요, 여기 밑에 보면은 부국이 있고 요 안에 삼화라는 데이터가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요 부국과 삼화의 자리를 바꾸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국 데이터를 끌어서 범위를 잡습니다. 얘를 이동할 거니까 가장자리로 가보면 네 방향 화살표가 뜰 테고 이때 마우스로 끌어서 다른 데 빈 공간에 일단 갖다 놔요. 그런 다음에 여기 삼화 데이터를 옮길 거면 범위를 잡아서 마찬가지로 가장자리 가면은 네 방향 화살표가 떠요. 끌어서 옮겨 놓으면 돼요. 그리고 부국도 다시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범위 잡고 가장자리 가면 네 방향 화살표 뜰 때 끌어서 옮기면 아주 쉽게 데이터를 옮겨줄 수가 있죠. 만약에 수도료, 전기료 이렇게 적었는데 전기료를 먼저 적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수도료 범위를 잡고 가장자리로 가면 네 방향 화살표가 떠요. 이때 끌어서 배치를 바꾸시면 돼요. 그런 다음 전기료랑 수도료를 끌어다 갖다 놓으면 끝.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움직일 때, 데이터를 정리할 때 일일이 뭐 다시 쓰고 지우고 이럴 필요가 없이 범위를 잡아서 옮겨놓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끌어서 범위로 옮겨주시면 굉장히 쉽게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꼭 저대로 바꿔야 되는 건 아니니까 마음에 드시는 대로 이렇게 뭐 국제랑 삼화 순서를 바꿔보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가나다 순으로 놓고 싶으면 가나다 순으로 배치해 보거나 한번 조절을 해보세요. 안 되시는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2월을 여기다가 또 적을 건데 적으셔도 되지만 범위를 잡아서 끌어도 돼요. 자, 우리가 1월은 문자 숫자 보면은 문자랑 숫자랑 같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범위를 잡아서 채우기 핸들로 끌면 숫자는 1씩 증가되고 문자는 복사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만큼 1월하고 이만큼 거리를 띈 채로 채우기 핸들을 끌어주면 2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기도 해요. 자, 국제 삼화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상호랑 관리비는 우리가 이사 가지 않는 이상 한 달 만에 이사 가는 데는 거의 없으니까 동일하겠죠? 그럼 얘를 컨트롤 누르면서 끌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그냥 끌을 때는 이동이 되지만 이렇게 그냥 끌을 때는 이동이 되지만 만약에
컨트롤을 누르면서 가장자리에서 끌어주시면은 이거는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수도료 전기료는 항상 같지 않을 테니까 이거는 다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1월하고 상호 관리비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상호랑 관리비를 범위 잡아서 가장자리에서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면은 복사가 되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 칸을 없애실 때는 범위를 잡고 테두리에서 모든 여기 테두리 없음. 또 다른 방법은 여기 서식을 없애고 싶다 했을 때 홈 탭에 보시면 지우기에 모두 지우기 또는 서식 지우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우기에 모두 지우기, 요거는 다 지우는 거예요. 안에 내용도 서식도 다 지우는 거고, 서식 지우기는 내용은 냅두고 서식만 지우는 거예요. 내용 지우기는 반대로 서식은 냅두고 내용만 지우는 거. 그래서 지우기에서도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어차피 지금 테두리만 준 상태였다면 테두리 없음에서 풀어버려도 되죠. 자, 무지개 아파트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사실 그 뒤에 행렬 편집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무지개 아파트에서 그냥 제가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여기 1월 달에 상호가 한 사람께 빠졌다라고 가정을 하죠. 왜 보면은 품목을 적을 때도 마찬가지고 학생들 목록을 적을 때도 내가 이 학생과 이 학생 사이에 넣고 싶은데 칸이 지금 여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고 싶은데 못 넣을 때 이럴 때들이 있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 미연 데이터 부분에다가 사실 한 칸을 더 넣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요 파랭을 선택한 채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삽입을 누르면 여기 파랭에 있던 데이터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칸이 생기게 돼요. 이게 지금 행렬 삽입과 삭제에서 설명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식회사를 적어서 확인해 보셔도 되지만 간단하게는 여기서 확인하셔도 되니까 한번 삽입해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제랑 삼화가 있어요. 여기 삼화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잘못 데이터가 적힌 거라고 한다면 지워야 될 수 있죠. 만약에 이 위에 있는 5번 삼화가 잘못됐다면 5번에 있는 삼화 오행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하시면 아까 오행에 있던 삼화가 삭제가 되면서 밑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위로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항목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삭제할 때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 물어보셨던 게 이제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물어본 경우가 있었어요. 애들 이제 원생들 이름들을 쭉 정리를 하는 경우였나 봐요. 보통 이제 어린이집들은 한글을 좀 많이 쓰는데 거기는 좀 특이하게 엑셀을 썼네요. 그죠? 그래서 물어봤던 내용이 예를 들어 개똥이랑 말똥이 사이에다가 뭐 소똥이를 넣어야 된다. 예.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서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제가 요 미연이라는 데이터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이 미연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미연이 적혀있는 셀에 행 머리글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삽입하시면 삽입이 돼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 칸씩 추가할 게 아니라 미연과 도연 사이 3칸을 추가해야 돼요. 그러면 도연 있는 데서부터 3칸이 들어가야 되니까 도연 국제사막 이렇게 3칸을 범위 잡아서 삽입하시면 3칸이 한꺼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삭제하실 때도 간단해요. 8행, 9행, 10행을 삭제할 거니까 범위를 잡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누르시면 굉장히 쉽게 삭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렸는데요. 단축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도연에다가 내가 추가해야 되겠다 하면 8행을 선택하고 컨트롤 플러스는 삽입, 컨트롤 마이너스는 삭제예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조금 더 편리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요 관리비 있는데 전화번호를 넣을 거니까 디얼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삽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화번호 010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전화번호를 삭제하려고 하면 디얼을 선택하고 오른쪽 삭제 이러면 간단하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를 뭔가를 쫙 적었는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면 필터라는 걸 다뤄볼 거예요. 물론 엑셀에는 필터가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필터는 자동 필터라는 걸 많이 써요. 자, 필터가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필터는 무엇인가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죠. 여기에서의 자동 필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걸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필터를 거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표 안에 커서를 찍은 상태에서 데이터에 보시면 깔때기 모양의 필터라는 게 있어요. 요거 한 번만 눌러볼까요? 그러면 표에 이렇게 이름, 부서, 직책, 나이, 주소 부분에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필터예요. 데이터라는 메뉴로 가보시면 필터라고 있어요. 데이터의 필터. 자, 이제 1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부서가 총목과인 자료만 표시해보자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부서 옆에 세모 요거 보이시죠? 이 필터를 클릭하셔서 여기서 모두 선택을 풀고 총목과만 찍어보세요. 그러고 확인하면 총목과 사람들만 딱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요 옆에 보시면 다른 거랑은 달리 요 부서 부분에 깔때기 표시가 그려져 있죠. 네. 그래서 부서에 필터가 걸려져 있구나라는 게 이렇게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 모든 자료를 다시 표시해 볼 건데요. 요 부서에 여기 필터를 눌러서 부서에서 필터 해제를 하시면 부서 데이터에 필터 걸렸던 걸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면 내가 만약에 총목가를 이렇게 뽑아봤잖아요. 이 필터를 해제하고 싶으면 해당 그 필드 위에 요거 여기 필터를 눌러서 부서에서 필터 해제 이렇게 눌러주시면 필터가 풀려지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자료가 표시가 됐으니까 두 번째, 나이가 30대인 자료를 뽑아보고 싶습니다. 자, 나이를 보니까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50대도 있네요. 그러면 여기 나이 옆에 세모를 눌러서 물론 30대들을 체크를 하셔도 되겠지만 그러려면은 여러 번 클릭해야 되니까 다른 방법을 써볼게요. 자, 숫자 필터를 눌러보시면 해당 범위라는 게 있어요. 30대라는 건 30살부터 39세까지가 30대죠. 그러면 해당 범위를 이제 눌러보시고 나이에 30에서부터 밑에는 39까지 해서 확인해 주시면 30에서부터 39세까지 데이터만 이렇게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르신 지원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각각 어르신의 연세들, 나이들이 쭉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 70대 어르신에게 해드려야 되는 어떤 케어 서비스가 있다면 70대만 이렇게 찾아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린이집이다 하면은 몇 세 아동들이 있잖아요. 뭐 7세 아동들만 뽑아서 보고 싶다든지 할 때 이런 식으로 뽑아볼 수도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나이를 잠깐 해제를 하겠습니다. 나이 데이터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보니까 2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다양해요. 자, 여기에서 30대들만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이 옆에 세모
이 자동 필터를 눌러주시고 숫자 필터 중에 해당 범위로 갑니다. 왜냐면 일일이 찍어도 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30에서부터 39세까지만 뽑겠다. 요게 조금 더 편리하잖아요. 숫자 필터의 해당 범위. 그래서 여기가 이게 무슨 표시냐면 크거나 같다란 뜻이에요. 3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작거나 같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39보다 작거나 같은 거라고 한다면 30에서부터 39까지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확인하면 이렇게. 그럼 30대만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나이가 32, 39, 30 막 섞여 있죠. 근데 나는 나이 순으로 보고 싶어요. 뭐 어린 순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나이가 많은 순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 필터 나이 부분을 찍어 보시면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있습니다. 오름차순은 숫자가 작은 것부터 밑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고 내림차순은 반대로 숫자가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이를 내가 어린 사람부터 배치하고 싶다 하면은 오름차순. 그러면 30세 유비가 제일 앞에 나왔네요. 39살 노지심이 제일 밑으로 내려갔네요. 만약 그 반대로 연장자 순으로 보고 싶다. 그럼 이 나이를 내림차순 정렬하면 되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점수가 동점자라면 연장자 순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정렬해서 보시면 좀 더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모든 자료를 표시할 건데요. 요 깔때기를 누르셔도 되지만 이 옆에 보시면 데이터에 필터 옆에 지우기라고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어디다가 필터를 줬는지를 잘 모를 때는 이 지우기를 해서 필터를 한꺼번에 풀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자, 아까 여기서 필터를 내가 설정을 했고 예를 들어서 그거를 여기서 선택해서 해제해도 되지만 이게 만약 여러 개를 줬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도 주고 뭐 여기도 어떤 적용을 한 게 있다라면 일일이 풀기 힘들죠. 그래서 지우기라는 기능이 있어서 요걸 누르면 필터 걸려있는 조건을 모두 다 풀어버릴 수가 있다. 요 정도로 봐주시고요. 자, 이제 3번인데 모든 자료를 표시한 후 부서가 총무과이고 직책이 대리인 자료를 표시해보자 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부서 옆에 세모에서 누르신 후에 총무과를 뽑을 거니까 모두 선택을 풀어주시고 총무과 확인. 뭐뭐 이거는 AND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직책 옆에서 또 세모 눌러서 여기서 대리를 찍고 확인하면 부서가 총무과이고 직책이 대리인 사원은 마속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쉽게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필터를 풀게요. 지우기. 이번엔 영업 1부, 2부, 3부 자료만 표시하래요. 요거는 사실 아까 했던 거나 다름없어서 자, 부서에서 모두 선택 풀고 1부, 2부, 3부 이렇게 체크하면 1부, 2부, 3부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정렬하면은 1부대로, 2부대로, 3부대로 모아서 볼 수도 있겠죠? 자,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체크해서 확인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쉽습니다. 한 번씩 보시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우리 주소가 있어요. 근데 각각 이제 내가 맡은 지역구의 사람들만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내가 맡은 지역구의 사람들만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소 중에 나는 강남구 사는 사람만 뽑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뭐 중곡동 사는 사람만 뽑고 싶다. 근데 이 데이터엔 중곡동은 없으니까 강남구로 할게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좀 길잖아요. 그쵸? 이 중에서 강남구 사람만 뽑아보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주소에서 텍스트 필터라고 있어요. 여기서 포함. 그래서 강남구를 포함한 데이터만 뽑겠다. 그러면 이인상하고 장비가 강남구 도곡동 역삼동으로
뽑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주소에서 세모 눌렀고 텍스트 필터에 포함을 눌렀어요. 포함은 강남구가 요 안에 들어간 데이터를 뽑겠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만약 서초구 사람들만 뽑겠다면 포함 눌러서 뭐 서초구 이렇게 적으면 되죠. 또는 강남구랑 서초구 사람을 한꺼번에 뽑겠다. 그럼 서초구 또는 여기도 포함으로 놓고 뭐 강남구인 사람만 뽑겠다. 이런 것도 돼요. 자, 데이터 한번 뽑아보시고 잘 나왔다면 다시 지우기 눌러서 필터는 풀어주세요. 그리고 그냥 요 이름 있는 데다 할게요. 한번 색깔을 예쁘게 칠해볼까요? 너무 또 다양한 색깔 칠하지 마시고 색깔 한 개만 좀 정하셔서 한번 몇 분한테 이렇게 색깔을 칠해보세요. 임의로 색깔을 칠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떤 경우로 생각할 수 있을 거냐면 만약에 모임이라면 회비 낸 사람, 회비 안 낸 사람 요거 표시할 때 회비 냈음 안 냈음으로 적어도 되지만 색깔로 이렇게 표시해 놓을 수도 있죠. 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색깔을 칠한 거니까 너무 알록달록하게 칠하지 마시고요. 색깔 한 개만 선택해서 그냥 임의로 이렇게 선택해서 색칠해 보세요. 필터가 이것도 필터가 돼요. 자, 이름에서 그러면 색 기준 필터로 내가 분홍색으로 채운 것만 보겠다. 요것도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색깔을 채우지 않은 것만 보겠다. 요것도 되고요. 물론 뭐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의 필터들만 보는 것도 돼요. 그리고 색 기준 정렬이라 해서 나는 분홍색으로 채운 거를 먼저 나오게 보겠다. 이런 것도 됩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그럼 분홍색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색깔 채우지 않은 게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색깔로도 정렬을 해보거나 필터를 뽑아 보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는 걸로는 물론 계산도 많이 해요. 하지만 보통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사회복지 쪽이나 이런 업무를 하시는 경우는 데이터들이 꽤 많거든요. 어르신 데이터들이 쭉 많고 그거를 일일이 찾기 힘드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필터로 뽑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 필터는 어렵지도 않으면서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린 정도만이라도 좀 잘 익혀두시면 아마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